아마 미디어 데이를 보고서 사람마다 굉장히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 중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저한테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번 미디어 데이 때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두 가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폭력행위입니다. 네, 물론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경기에 대한 몰입감을 높여주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MMA에서의 벤치 클리어링은 저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벤치 클리어링이란 말이 유래하게 된 야구의 벤치 클리어링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야구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양쪽 그 벤치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벤치들이 비다 보니까 그 벤치들이 클리어해진다.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자, 근데 야구의 벤치 클리어링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장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이제 몸에 맞게 되면서 그 다음에 타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배트를 땅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자, 이게 얼핏 봤을 때는 빡쳐가지고 배트를 던졌나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야구 벤치 클리어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불문율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절대 아무리 화가 나도 배트를 들고 벤치 클리어링을 하지 않는 것. 왜냐면은 물론 뭐 폭력 사태가 다 안 되겠지만 주먹으로 싸우는 것과 배트로 싸우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배트를 치는 것만 평생을 연습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로 사람을 치게 되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싸울 수 있다. 열받으면 싸울 수도 있지.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 하고 싶어도 배트만큼은 내려놓고 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가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자, 근데 MMA를 봅시다. MMA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때리는 훈련을 평소에 항상 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은 그냥 몸이 무기예요. 몸이 빠따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런 몸을 가지고 벤치 클리어링 한다? 그래서 그동안 블랙컴뱃의 사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체적 도발과 접촉을 좀 허용했었죠. 근데 어디까지 허용했었냐면은 어떤 레슬링 태클 가고 그립 잡고 스프롤하고 이 정도까지는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제 기억에는 옛날에 가파도 게임 할 땐가 이제 그렇게 가이드라인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직접적인 타격이 없는 어떤 레슬링 동작까지는 허용하겠다. 물론 또 수플렉스 꽂아버리면 안 되겠지만.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죠. 영상 좀 같이 볼까요? 자, 여기서 전욱진 감독님이 옷을 거칠게 잡았고 뭐 이것까진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그 다음에 천천히 볼게요. 아, 처음에 머큐리 주먹이 맞았군요. 머큐리 주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머큐리의 킥은 뭐 빗나간 것 같아요. 그 객석에서 달려오는 사람들을 치려고 하다가 빗나간 것 같고. 오, 여기서 정말 위험했죠. 아예 그 코치진하고 대놓고 이제 복싱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욱진 감독님이 아예 뒷손 투를 날리는 게 빗나가니까 이 사람이 앞손을 패링으로 흘리고 뒷손을 꽂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가려졌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욱진 감독님이 아마 쓰러진 것 같죠. 그러니까 스트라이커가 난입을 하고 여기 코치진도 폭행이 있고 스트라이커가 아예 대놓고 파운딩을 쳐버리죠. 그 전욱진 감독님의 등 부분에다가 이 주먹이 스트라이커 같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주먹이.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선글라스가 TRG인가요? 이 검은 티? 이 사람도 폭행을 하고 TRG도 바디를 한 대 쳤네요. 그 다음에 후속타는 바디 치고 등 치고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아니다 싶었는데 그냥 책상을 치고 근데 TRG도 또 같이 때리긴 때렸구나. 네, 또 이제 그 뒤에 코치진들끼리 뭐 딥을 차고 이때 전욱진 감독님 아내분까지 같이 오셨었구나. 대단한 용기시네. 엄청 여장부시네. 머큐리가 해서 밑에 깔려 있었구나. 그냥 전욱진 감독님이 운큐로 했던 게 아니라 머큐리 위에 탑을 타시고 계셨구나. 머큐리가 깔려 있다가 머큐리가 일어나면서 전욱진 감독님을 때렸고 전욱진 감독님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났어요. 아이고. 근데 머큐리가 또 다시 가가지고 얘는 왜 이래? 머큐리는 이 승질 때문에 사고 한번 치겠다. 아유.
네, 이건 정말 위험한 행위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 때는 경기에 맞게 어떤 긴장 상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예상한 상대의 공격을 받으니까 거기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회복 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예상치 못하게 멀리 날아온 주먹을 잘못 맞게 되면 그리고 또 흐뭇했다 보니까 뭐 후두 부는데 칠 수 있단 말이죠. 맞거나 아니면 뭐 맞아가지고 바닥에 머리를 잘못 찌게 되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사건이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객석과 멀지 않은 위치였어요. 자, 영상을 다시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객석 거의 바로 앞이에요. 근데 이거 만약에 만약 상황을 좀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앞에 좀 어린아이들이 앉아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폭력 행위가 완전 일반인한테 번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블랙컴뱃이라는 단체의 존속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폭력 행위만큼은 일어나선 안 돼요. 그러니까 전에 검정 대표님이 제시했던 대로 뭐 그립 잡거나 뭐 태클 들어가거나 싱글렛 잡거나 뭐 클린치 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런 폭력 행위는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다시 일어나서 안 되는 일 두 번째는 바로 부모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상 가는 반박을 좀 얘기해 볼게요. 야, 요새 인터넷 커뮤니티 봐라. 그 정도 욕 다 한다. 뭐 사실 입에도 담고 싶지 않지만은 뭐 니은 기억 막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처음 했을 때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러면 저도 거의 그 세계를 20년 넘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터넷이다 보니까 좀 추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모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상 자체가 너무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게임에서 아무리 싸운다 하더라도 뭐 너네 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상대방을 약 올리고 싶고 점점 조롱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나왔던 게 지역 비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패드립까지 갔던 거죠. 저는 이건 뭔가 세상에 잘못되고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중에 나도 그 정도 욕은 인터넷에서 하는데 익명이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인터넷에서 그 행동은 여러분의 실제 인성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나 평소에 그런 말 절대 안 하지. 인터넷이니까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성격에 괴리가 발생하잖아요. 즉 온라인의 모습과 오프라인의 모습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한다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짜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라면 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인터넷 커뮤니티 그래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 공개된 공식 석상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혹은 또 예상 반박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야, 타 단체 봐라. MMA 업계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게 떠올랐냐면은 저는 그 힙합의 디스가 떠올랐어요. 힙합 디스. 힙합에서 디스선을 주고받을 때 정말로 어떤 경우에는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과한 말이 오갈 때가 있어요. 자, 그때 보통 힙합 하시는 분들이 그 방어를 하냐면은 이건 힙합이니까 힙합은 원래 그럴 수 있다. 맞아, 힙합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진짜로 힙합을 향유하는 사람들 내에서만 공개했어야겠죠. 그들 룰 안에서는 맞으니까. 근데 기껏 디스선을 만들고서 유튜브로 공개를 해요. 왜? 유튜브에 올려야 많은 대중이 보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대중에게 드러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힙합 문화야. 거기에 기댈 수 없는 거죠. 그 대중이 속한 사회가 용인될 선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용인될 선을 벗어났다면 비난받는 게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MMA니까 만약에 MMA 선수들이 진짜로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패드립 치고 이러면은 뭐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확하게는 MMA가 아니라 MMA를 활용한 프로스포츠입니다. 프로스포츠는 대중을 상대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업계 이야기만 꺼낼 수는 없어요. 그 프로스포츠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 그 사회의 문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블랙컴뱃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를 모욕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있냐?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납해서도 안 되고. 뭐 미국 사회는 다 그렇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작 한 살 어린 사람이 야! 라고 하면 다 열받잖아요. 여기는 한국 사회니까. 그리고 정말로 미국 사회에서도 이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이것이 불쾌감 없이 허용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도 미국에 살아본 적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두 가지의 행위는요, 절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발할 수 있죠. 트래시 토킹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정해진 선 아래에서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행인 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검정 대표님이 좀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어요. 네, 그 전투력 분석기 영상이 올라온 건데요. 분명히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죠. 막 진짜 유혈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러면 진짜 사고가 나거든요. 네, 이러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까지 갈 수 있기 그쵸,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죠.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대회사에서 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방출까지 시킨다. 네, 방출 경고까지 한 걸로 봐서는 아마 블랙컴뱃 측에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몇 가지 이야기만 더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저는 이 경호팀의 대응이 좀 이해가 너무 안 됩니다. 영상을 좀 볼게요. 자, 어떤 갈등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지금 경호팀의 위치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선수보다 더 뒤에 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형주킴 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저렇게 몸으로 확실히 중심을 막아주고 있어야 튀어나간 걸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옆에 계신 경호원께서도 어찌 보면 본인 위치가 아닌데 서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난 말보다 힘들고 이놈보다 자, 그 다음 그 벤치 클리어링 사태 때 한번 볼게요. 자, 지금도 지금 왼쪽에 붉은 매 잡고 계신 경호원분께서도 위치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분이 다 비경호 인력이에요. 검정 대표님, 그리고 형주킴, 그 심지어 형주킴님 초반에 몸 다친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잠깐만요. 자, 이때 애초에 지금 경호팀 위치 자체가 자, 저 멀리 있어요. 근데 심지어 뛰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태가 발생한 지 5초가 지났는데 붉은 매 옆에는 경호팀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제서야 손을 뻗죠. 저도 뭐 제가 뭐 정확하게 경우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 저 상황이 되면 빨리 몸에 중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멀리서 손을 뻗어요. 그 상태에서 사람 몸이 튀어나가면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붉은 매가 돌진할 때 여기서 형주킴 님이 몸으로 막았죠. 오, 이렇게. 네, 이거 너무 위험했습니다. 이거 형주킴 님 나이도 꽤 있어 보이시는데 경호팀에 전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왜냐하면 상대가 파이터니까. 그러면 전문 경호 인력을 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분들 대신에 그냥 블랙컴뱃 선수들, 특히 이제 레슬링 좀 좋은 선수들, 차라리 이분들이 경호팀의 업무를 대체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경호팀이 이 역할만 하는 건 아니시긴 합니다. 뭐 팬들 통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만 통제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최소한 선수 통제할 때에는 지금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그 파트에는 저희 인력 말고 블랙컴뱃 선수들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근데 좀 어두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좀 좋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울프킹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진짜 이번 영상을 계기로 이 울프킹이 정말 그 대중적 호감을 한 번에 사버렸죠. 그래서 약간 지금 불길에서 한국 이름을 지어주자 김늑구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언제가 떠올랐냐면 마치 그 탱크가 처음 등장할 때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얄미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표 컨텐더들을 다 잡아버리고 하니까 탱크 정말 얄미웠는데 지금은 어느새 뭔가 블랙컴뱃의 대표 선수, 그러니까 일본인이지만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편이 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울프킹도 뭔가 좀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신 때려잡고 그 다음에 RS 이겼을 때 사실 너무 얄미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뭔가 진짜 울프킹이 우리 사람이 된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진짜 뭔가 우리 편 같고 든든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처럼 뭔가 이 생태계를 파괴하러 온 어떤 침략자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 편이 된 느낌을 받게 되면서 진짜 이 블랙컴뱃의 스토리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망해주면서 그래서 앞으로 블랙컴뱃의 외국인 유입들이 많이 돼도 그렇게 걱정할 게 없겠구나. 결국 이런 서사들이 쌓여가면서 한국인 못지않은 친밀감이 이렇게 이들이 제공해주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좀 어두운 얘기 많이 했는데요. 네, 이번에 그 5월 2일 날 이때 저랑 저희 아이도 같이 갑니다. 사실은 그 일반석 1층을 가고 싶었었는데 이미 표 예매할 때 다 매진이 돼가지고 일반석 2층 앞자리 좀 잡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아이랑 같이 갈 거고요. 근데 사실 블랙컴뱃을 갈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선수급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아이 앞에서 막 줄 서서 사진 찍는 게 항상 그 블랙컴뱃 갈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나는 2학년 찬울 그게 벌써 2년도 더 된 얘긴데요. 그걸 지금도 기억해 주신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가끔 사진 찍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애 가진 입장에서 우리 애가 이쁨 받는 것보다 더 아빠 입장에서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저희 애 같은 경우가 사진 찍고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심지어 저희 서울 공연할 때 500명 사진을 다 찍어주고도
더 찍고 싶다고 얘기했던 친구거든요. 오히려 저희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네, 정말 편하게 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저희도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5월 1일 날 뵙겠고 저도 가능하다면 그날의 현장 느낌을 좀 잘 따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